안녕하세요. 르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 23일 금요일 저녁인데 놀 수가 없어서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레포트를 한번 읽어보라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레포트를 읽기 전에 기본적인 걸 좀 이해하고 가시면은 솔직히 훨씬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업종 중에서 지금 음, 이제 주가가 안 오른 게 두 종목이 있어요. 두 종목이 MK전자하고 사이맥스가 많이 덜 올랐어요. 한 20% 정도 올랐는데 최근 그 전에 낮은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두 종목 다 한 두 번 정도 들락날락거리면서 조금씩 익절을 했었고요. 근데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저평가예요. 실적은 좋은데. 그래서 이게 왜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일까? 그걸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걸 보면서 같이 좀 제가 추측하고 있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앱을 보면 싼 순서대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 2400 각 종목 가까이가 지금 보면은 400%대가 MK전자가 400%대예요. 여기 보면 400%대예요. 그러면 지금 20위권 아니죠. 엄청 싼 겁니다. 지금 실적은 또 어마무시하고요. 실적을 보면 좀 자세히 보면은 실적이 어마무시해요. 일단은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보면 이 회사의 주종목은 본딩 와이어 기술이에요. 본딩 와이어. 세부적인 걸 보면 미경사로 설립했다가 MK전자로 바꿨다. 반도체 패키지, 후공정 쪽이고요. 본딩 와이어와 솔더벌 사업이고 여기서 용인과 중국 본산을 거점으로 공정업체들 대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 패키징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좋아요. 다른 것들은 뭐 EPS 1200원이면 되게 양호한 편이고 퍼도 이제 양호한 편이고 이 정도면은 BPS도 16,800원이나 되고 괜찮은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이 회사에 어쨌든 이걸 하는 회사고 이거 대충 먼저 지분 현황을 보면 이것도 보니까 지분 변동률, 지분율, 오션뷰 홀딩스, 신성건설, 차정원, 응? 회장이 누구길래 이게 차씨가 있고, 아, 이것도 차씨 많은 거 보니까 차씨 집안인가 보네요. 이 회사가 되게 이제, IR을 잘 안 해요. 자기들 홍보도 안 하고, 별로 오르면 기분이 나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조금 실망인 부분도 있는데, 잠시 먹고 나오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MK전자가 지금 11,900원 하는데, 원래는 만원 밑에까지 갔었어요. 원래는 만원 밑에 사면 제일 좋은데 제가 자꾸 딴 거 산다고 딴 거 본다고 이걸 못 봤어요. 이거 그냥 있다가 또 오르면 먹으면 되는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요. 이게 잘 안 올라요 얘들이. 어쨌든 지분 현황은 차시 집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지표를 보면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투자 지표 다 좋겠죠. 근데 순이익률 같은 거는 2019년보다 좀 떨어졌고 나머지 ROE 같은 경우는 살짝 올랐네요. 그리고 성장성 보면은 비슷합니다. 전년도 하고. 근데 자산 증가율은 조금 떨어졌네요. 자산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은 좀 떨어졌고, 뭐 나머지 부채는 비슷하네. 전부 별 차이가 없고, 활동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 회전일수, 재고와 자산 회전일수, 매입 채무 회전일수 별 차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이 계속 코로나가 오나 안 오나 얘네들은 실적이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안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지. 그래서 보면 회사도 이제 계열사도 좀 있고, 뭐 삽장 같은 거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프로덕츠가 메인이 본딩 와이어가 매출의 대부분이고요. 거의 뭐 한 아까 여기 있었나? 회사 소개할 때 본딩 와이어 매출이 거의 다입니다. 본딩 와이어 매출이 아까 어디서 봤었는데 본딩 와이어 매출이 거의 뭐 한 8,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본딩 와이어 기술은 좀 옛날 방법이라서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본딩 와이어가 뭔지 나와 있는데 MK전자는 설명이 그래도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다른 홈페이지보다. 지금 반도체 조립 공정 핵심 소재인데 핵심 소재로 리디와 실리콘 칩을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반도체 껍데기예요. 이게 요 부분이 요 네모 요 부분이 껍데기고 이게 칩이죠. 칩하고 요 기판이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평균 굵기 4분의 1 정도 되는 미세선으로 고강도 초정밀 기술과 고열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반도체 칩을 이렇게 어딨나 어디 갔나 이거 왜 갑자기 탁 옆으로 가네. 이걸 연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이걸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몇 가닥 어느 정도 한계선에 가면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 못 하겠죠. 이거 어떻게 이걸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일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고급 기술이긴 한데 이렇게 본딩 와이어를 하는 거는 점점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 사양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한국 경제 TV인가 거기서 보면 MK전자 회장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앵커가 물어봐요. 본딩 와이어 세계 1위, 세계 1위 회사예요. 본딩 와이어 세계 1위 회사. 세계 1위 회사인데 앵커가 물어봐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본딩 와이어 세계 1위고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공정이면은 MK전자가 없으면 반도체 산업이 안 돌아가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 본딩 와이어 말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기술이 솔더볼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본딩 와이어로 거의 뭐 세계 1위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있을 기술인지 이 기술을 계속 쓸 수 있을 건지 옛날 기술을 얘네들이 붙잡고 1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더블 기술에서는 지금 다른 데보다 점유율이 엄청 낮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은 본딩 와이어가 뭐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볼 단계가 아니고 솔더블 기술을 더 익히고 거기서 점유율을 높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공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본딩 와이어 제조 공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본딩 와이어를 이렇게 해가 이렇게 뭐 와이어를 만든다 얇게 머리카락 4분의 1 크기로 만든다는 거고 뭐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본딩 와이어 기술은 중요한 게 금이 들어가요. 금. 여기 보면
99% 미만의 금을 99.9% 이상으로 정제. 본딩 와이어 기술에는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죠. 그래서 금을 대체하는 걸 찾고 있는데 그게 안 쉬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을 하니 뭐 다른 걸 하니 하는데 아직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려운 거 아니죠. 웨이퍼하고 그 위에 칩하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선으로. 머리카락 4분의 1 크기의 선으로. 요새 같은 시대에 이거 누가 선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비싼 금 가지고. 저는 별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대체하는 걸 찾고 있는데 그게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기술이라서 얘네들이 대접을 못 받나. 실적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하도 궁금했는데 이게 의문이 안 풀렸고 제 예상은 이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작게 먹고 익절을 했죠. 그러고 주가가 오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딩 와이어 기술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뒤에 와이어라고 있는데 다 이 기술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본딩 와이어 제품을 어떤 공정이라는 걸 설명하고 이것 전부 다 본딩 와이어 관련 설명이겠죠. 그리고 솔더블을 보면은 이제 본딩 와이어보다 조금 많이 개선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집적 패키징 기술인 BGA 볼을 넣는 거예요. 철로 된 볼. 그러니까 아까는 선으로 그어졌는데 선이 아닌 볼을 넣는 거죠. 그 칩과 이제 웨이퍼 하고 이거 PCB 기판을 아까처럼 연결을 하는데 이게 볼이 들어간다는 거, 볼. 그래서 거기 열을 가해서 찰싹 달라붙인다는 거죠. 초기는 뭐 주석 납입 원재료에서나 환경주의에 따라 솔더 합금전 PB 함량이 0.1레이아인 PB, 풀이, 조성이 원재료의 95% 이상을 차지해 일단 뭐 금이 아니니까 비싸지 않을 거고 이런 볼이 들어가요. 공. 칩이 있으면 공을 굴려 넣거든요. 이거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네. 여기 칩이 있으면 여기 기판에 이렇게 볼이 있죠. 볼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밑에 기판하고 요 밑에 이거 이제 PCB 기판하고 이 칩에 이렇게 볼을 붙여서 기판하고 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을 다다다다 했는데 선 이렇게 하면 이거 몇 가닥 못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대신에 공을 넣는 거 볼. 그래서 이렇게 쇠볼이 들어가는 거죠. 이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많은 쓰이는 기술이고 뭐 다원 실수도 한다고 뭐 몇 군데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점유율이 별로 안 높은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솔더블 기술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MK전자는 본딩 와이어다. 본딩 와이어 세계 1위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도 뭐 다 솔더블이고요. 솔드 페이스트 뭐 솔드 뭐 그 관련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럼 보면은 여기 MK전자는 본딩 와이어만 이해해도 돼요. 본딩 와이어가 뭐 엄청나게 차지를 다 하고 있고 솔더볼은 방금 쇠볼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 2차 연료전지 응극제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까지 그 부분 설명하려 하니까 또 다른 게 있네요. 이거는 뭐 이거는 거의 비중을 안 차지해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웨이퍼의 전도성 방막을 형성하거나 장신구 등의 표면에 골드 방막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 위에 뭐 얇게 뭘 입혀서 방막을 형성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 이거 거의 비중을 차지하네요. 이것도 뭐 골드로 약간 위에 뭐 방막을 형성한다는 거고 장신구 표면에
방금 장신구 표면에도 나왔었죠. 뭐 일반 장신구에도 금을 입힌다, 살짝 입힌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EVM, 반도체 웨이퍼의 방막을 형성하는 데 핵심 재료다, 뭐 이런 얘기고, 딱히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2차전지 음극재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리콘을 넣어서, 근데 지금 여기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몰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거 보면 다 하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2차전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분리막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분리막이 들어가고, 여기 양극재, 여기 음극재,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음극재, 그리고 뭐 선을 선택하는 게 없나? 어, 아이고, 이거 제가 자주 안 쓰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없나? 없나? 참, 어쨌든, 이건가? 요게 음극재라 치고, 요걸 양극재라 치고, 요걸 분리막이라 치면, 이제, 보면은, 여기 분리막을 리튬 양전화가 이렇게 지나가요. 분리막을 리튬 양전화가, 리튬이 양극재에 있거든요. 아이고, 하필 또 까만 선이고, 아니, 노란 선이고. 이렇게 지나가죠. 아, 선이 얇네. 굴다란 거 없나? 굴다란 거. 무시. 이거 좀 굴다랗나? 이렇게 지나가요. 리튬 양전화가 이런 식으로 분리막을 통해서 지나가죠. 이 분리막은 리튬 양전화만 통과할 수 있게 여기서 걸러줍니다. 걸러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음극재 이 부분에는 흑연이 있어요. 흑연, 탄소로 만든 흑연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튬 전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죠. 이쪽으로 바로 가면은 안 되고, 요건 요렇게 가면서 전기를 이제 뭐 충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 분리막이 리튬 양전화를 제대로 통과를 못 시켜주고, 뭐 다른 물질까지 같이 통과줘서 여기서 만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전해액이 이렇게 있고요. 액체로 된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전액이 있고,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돼서 여기 전고체 배터리가 돼서 여기 분리막과 이게 전액이 이게 고체로 돼버리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돼서 이게 액체에서 고체로 전액이 바꿔버리면, 굳이 고체니까 분리막이 필요 없겠죠. 이거 어차피 이거 못 들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생기면 폭발이 없어진다.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MK전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양극재 쪽에 리튬이 있는데 이게 한 60%, 리튬이 한 개는 60% 정도 된대요.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리튬이 60% 이상 돼도 그 이상의 성능을 못 낸대요. 성능의 한계가 왔다고. 양극재가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왔대요. 그래서 음극의 성능을 높여야 된다. 음극의 성능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의 성능을 높이는데 여기 성능을 높이는데 탄소에 뭐를 들어가야 되느냐? 탄소에 실리콘이 들어가야 된대. 실리콘. 실리콘을 자체를 실리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리콘이 이렇게 박혀야 된다. 여기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여기 박혀야지 음극의 성능이 좋아져서 전기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넣어서. 그래서 지금 MK전자에서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음극재를 만든다는 얘기고, 음극재 사업을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못 온 것 같고, 지금 매출 쪽에도 보면은 거의 하나도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매출 부분을. 그러면 빠르게 친다 해도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올라온다면 뭐 주담통을 해보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쪽으로는 아직 다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2차 전지지만 어차피 수소 전지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신 리튬 대신에 여기는 수소차는 여기 수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하는 거는 MK에서 하는 거는 여기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음극재 성능을 높이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음극재 쪽에 대충 그림 보니까 이해가시죠? 이걸 하는 건데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은 실적이 별로 안 나왔다. 별로 안 나온 게 아니라 실적이 아예 없다. 매출이 올라간 게 없다. 영익이 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까? 내년 돼야 되지 않을까? 얘들이 만약에 이걸 잘해서 이걸 차지한다고 하면 또 자기들이 뭐 성장, 자기들 회사 커나가는 거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본딩 와이어는 조금 기술이 옛날 기술이고 솔더볼은 점유율을 많이 차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 여기서 실리콘을 이렇게 박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하려는 거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차 전지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음극재는 또 하는 회사들이 또 많아요. 포스코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음극재 회사 많은 데서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주담 통화나 이렇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2차 전지는 음극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K전자는 보면은 그 외에는 나무를 할 데가 없어요. 실적 같은 거에는. 지금 종합정부에서 실적을 보면 얘네들 나무를 할 데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보이시잖아요. 8,700억 매출, 영업이익 1,100억 원.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 공시도 잘 안 해요. 공시도 거의 없어요. 잘. 이 정도 규모 되면 공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공시도 잘 없어요. 어쨌든 여기 부자 회사입니다. 현금이 298억. 아, 생각보다는 안 많네. 어쨌든 자산은 와 1조 9천억이에요. 자산 많다. 부채는 1조 600억.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본도 9,178억이니까 별 문제도 없고,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죠. 1,400억. 1,400억 늘었어요. 근데 왜 대체 주가가 안 오른 거야? 영업이익은 좀 줄었네요. 전년도 비해서. 한 100억 정도 줄은 것 같고, 뭐, 줄든 안 줄든 간에 이게 100억 줄었다 쳐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주가가. 그 더구나 반도체 회사인데.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뭐, 회사 어차피 잘 나가는 거 맞고, 영업 현금 흐름도 300억, 10억, 100억, 3,300억이네요. 현찰이 3,300억이나 가지고 있고, 회사 안에 있는 현금이. 투자 857억, 투자도 800억이나 하고 있고, 돈은 191억 정도 차입을 많이 했네요. 단기 차입금이 많네요. 4,800억. 그래도 워낙 뭐 자산 많고 하니까 저런 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재무제표 봤을 때는 뭐 주석까지 봐가면서 이걸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종속회사 같은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션비홀딩스, 뭐 신성건설 이거 별로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MK가 보면 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우와, 이게 뭔 회사가 이래 많노 싶죠. 그리고 지분도 다 높고. 그리고 요걸 봐야 돼요. 한국토지신탁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3사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이 100% 있다. 지분이 100% 있는 게 K195, K185 이런 거. 어제 뭐지? LF인가 봤을 때 그 부동산 투자하는 그 땅이나 뭐 건물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관리하면서 이걸 한국토지신탁에 맡겼다는 거고, 거기 이제 거기 이제 지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K1 제10호에 대해서, 그리고 K1 9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구리 AI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 이렇게 뭐 또 종속회사를 또 몇 개 더 가져왔고, 또 몇 개 더 뺐네요. 아까 부동산 관련된 이 회사들 뺐네요. 요거 빠지는가 보네요. 그러면 요 두 개, K1 제구포 10호. 이거는 이제 요 부동산은 접었나 봐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건 4개 다 빼면 있나? 몇 개 더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도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 회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주가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데 손익을 쭉 보면 이게 100만 원 단일 건데 아마 아닌가? 돈이 단위가 1,000원이네. 1,000원이면 여기가 억이고 100억이네. 100억. 순이익이 85억. 뭐 전부 다 회사들이 비슷비슷해서 이거는 64억이고, 뭐 서로 망가이 해가지고 뭐 별 소득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부동산 사업을 되게 좀 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을. 그냥 재무제표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못 봐요. 이래도 억, 10억, 100억, 1,500억. 매출액이 4,765억. 여기 연결은 얼마였죠? 8천.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기타 다른 종속회사들은 절반, MK전자가 또 절반을 가지고 있다. 절반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보면은 뭐 투자 회사들이 사실상 크게 뭐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네요. 보면. 부동산도 보면 뭐 딱히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벌라나.
여기도 106억, 85억 이 정도 되니까 이건 뭐 여었다 뺐다 하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여 앉아서 계산을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돼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되게 실적 좋은 회사다, 괜찮은 회사다. 근데 주가가 안 오른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추측하는 거는 본딩 와이어가 옛날 기술이고 조금 최근 기술인 뭐 솔더블 기술은 너무 느리다. 점유율이 너무 적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도 한번 그려볼까요? 차트를. 아이고. 차트도 한번 그려볼게요. 컴퓨터가 돌아가시오. 차트도 한번 그려보면은, 차트도 되게 괜찮을 거예요. 많은 밑으로 갔을 때 사서야 되는 건데, 오르는 게 너무 느리니까, 보고도 안 산 거예요. 짜증났어. 사람이 상하는 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뜨지?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가? 떴다.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에헤이, 뭐야. 또 늦게 뭐가 열리노. 자, MK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MK전자. MK전자를 보면, 일단 주로 한번 볼까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주로 보면은, 참, 굴곡이 많은 회사입니다. 옛날에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중간줄 한번 꺼보고요. 그리고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딱히 좋은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세를 타고 있죠. 또 그래 보면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걸려 있네요. 이쪽에 뭐 요걸 뚫으면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진 않은데 살살 오르고 있다는 거. 지금 살살 오르고 있었다. 계속 살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뚫으면은 더 갈 수도 있다. 뭐 그 얘기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렇죠. 여기 보면 만원대, 만원보다 더 내려왔을 때 이때, 그러니까 요때쯤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요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딴 거에 눈이 팔렸어. 근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늦다고. 작년부터 사서 있었으니까 작년에도 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과연 길게 봐서 가지고 있어도 될까? 2차 전지가 제대로 될까? 그게 항상 고민이죠. 그거는 뭐 주담 통화하고 뭐 이런 거는 또 K 그거 보면 되죠 또. 여기도 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그리면 되겠네.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그려보면 일별로는 지금 뭐 수렴되는 형태고, 주별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는 형태인데 여기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요걸 뚫으면은 나갈 수도 있다. 다음 주 내가 한번 상황을 보고 담았다가 보통 뭐 한 12,000원, 13,000원 가면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쯤에서 파셔도 될 것 같고,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있다면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MK전자 정보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익스플로러가 하도 느려서 크롬으로 바꿔보겠습니다. MK전자. MK전자. 시간 많이 지났나? MK전자 2차전지, 2차 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네요. 이수화학도 2025년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뭐 삼성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를 안 볼까요? 부채 비율 중간은 긍정적 시그널, 1분기 실적 개선. 딱히 뭐 작년에도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보면은 원자재를 많이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본딩 와이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 차입해가지고 원재료를 구매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본딩 와이어와 솔더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력산업이 본딩 와이어와 솔더블. 본딩 와이어와 솔더블은 아니고 본딩 와이어가 주력이고 솔더블은 조금이죠. 금은 이 금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금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일부 바꿔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를 구입을 하겠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 같은데 과연 어떨지 제가 참 그게 고민이네요. 응? 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했다고 하고 그 후에는 또 검색해 볼 거예요. MK전자가 MK전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2차전지. 2차전지 국책과제 완료. 테스트를 뭐 아직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세대 소재인데 왜 아직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것도 보면 작년 10월 기사인데 딱히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한국토지신탁 자회사네. 또 한국토지신탁의 자회사. 그래서 아까 100% 이렇게 돼 있었구나. 한국토지신탁 한토신. 구글에서 검색해 볼까요? 좀 거기 메일을 보내서 여기도 있네. 메일을 보내서 그거 MK전자 응국제 관련해 가지고 메일 회신을 받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 아직도 작년부터 그전년도부터 2차 전지용 응급 소재 관련 미국 특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한국경제 TV 나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앵커가 본딩 와이어 세계 1위면은 MK전자 없으면 반도체 업계 안 돌아가겠네요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안 보이네요. 수핵이대 이거 2월달에 나왔잖아요 벌써.
수위에 기대하는데 아직도 안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사놓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 거니까 좀 더 볼까요? 참 답답합니다. MK전자는 보면 다른 기사거리가 있는지. 시그널은 다 좋대요. 아직 반응이 안 와서 그렇지 조금 사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올해도 실적 공연, 지난해 매출 좋았잖아요. 매출 좋았는데 주가는 왜 그러냐고. 11,000원, 12,000원 왔다 갔다 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딱히 정이 안 갑니다, 얘들은. 매출 호조인 거 알아요, 저도. 작년부터 매출 호조였는데 뭘. 매출 목표 못 돌았다. 못 돌았는데, 지금 4월인데, 2월달에 못 돌았는데, 4월인데도 반응이 없어요. 누가 누르고 있나? 이게 뭐 삼성전자나 되나? 이건 0, 10%,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솔더블 물량의 증가와 적정치가 무너진 현상 방지를 위해 개발한 CCSB 쿠퍼코 솔더블 수요량. 어차피 저것도 볼을 넣어가지고 뭐 안 무너지게 받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솔더블 기술인 거예요. 보면은 국내외 경쟁사의 유사한 제품은 있지만 기초되는 구리볼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은 자사가 유일하다. 이게 과연 구리볼을 직접 제조하는 게 유일한 게 도움이 될까? 더 잘하는 구리볼 더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2차전지는 아직 얘기 나온 게 없어요.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사업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의 성장으로 성장 기반을 이어나갈 것이다. 연내 최고 실적 달성과 신사업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이루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거는 작년부터 덧붙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필름하고 이런 게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2차전지 음극재 사업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네요. 음극재가 언제쯤 잘 될까? 반도체형 필름 사업하고 뭐 솔더볼보다는 음극재가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완전히 많이 나오면 정말 많이 오르지 않을까 또 그런 느낌도 들긴 한데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트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0,000원 초반이나 10,000원 이하 갔을 때 봤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때 사서 들락날락을 했으니까 벌써. 어쨌든 참고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